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이 꾸준히 진입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비트코인 분석 간략한 정의와 그 의미라는 제목의 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기서는 디지털 캐시로 일단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모건 스탠리는 디지털 캐시라고 정의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54%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새로운 기관들의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뉴스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되는 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가격이 현재 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나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 제도권에 좀 채택이 되기 위한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가 증가됐는데 약 7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가까이 9조 원 정도 투자됐다고 하는데요. 그 2014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나 그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ICO, 그러니까 자금 조달로 모은 것으로 조달된 자금은 현재 청산하는 추세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현재 고객의 불편 사항을 없어서 켜지려면 규제의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미비하다. 세 번째는 대형 금융기관이 부재하다라는데요.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게 수탁 서비스잖아요. 사실 이 수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노보그라츠가 수탁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객 불편사항, 규제가 불확실하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수탁 서비스 맡기는 것도 또 그런 서비스도 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다음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객 불편사항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간에 그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관들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뉴스여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샌드박스. 어제 홍콩의 그 증권 선물위원회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의 접근 방법을 공개했는데 성명서 방식으로 아마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홍콩에서는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샌드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적용시키겠다. 정식으로 거래소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당국에서 이 틀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현재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면 인가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자산의 투자 펀드에서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펀드들이 10% 이상의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거기 또 라이센스까지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현재 보내고 있는데요. 홍콩은 투자 시장에서 사전 규제에서 이제 사후 규제로 바뀌는 것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홍콩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안에 암호화폐 거래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미 무슨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이 나오거나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전부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실제로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에서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영국과 홍콩 잘 아시다시피 서로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홍콩도 이런 긍정적인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부러워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자금 조달 방식이 변화한다. 블록체인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발표했죠. 투자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걸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 방식으로 바꾸겠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은 7억 이상 7년 미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꾸는 것은 그냥 중소기업 15억 원이면 조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일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 펀드로 이제 조달을 하고 있기는 한데 긍정적인 방법이긴 한데 내년 중에는 자산 유동화 자금 조달 안도 나오고 증권사 자금 조달 여러 가지 방법도 개편안도 나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모집 기준안도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투자 시장을 한정적으로 허용할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ICO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ICO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다라는 면에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네 번째 이슈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선 쪼이고 해외에선 막히고 이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아까 홍콩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송금을 전부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국내에서 현재 막히고 쪼이고 해외에서 막히고 있다. 해외로 좀 투자를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점에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